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점점 더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 100위 이내의 건설사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시공능력 58이죠. 삼부토건 시공능력 71입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83이고요. 벽산엔지니어링이 180인데 이런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서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공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고 무너지고 있는데 4월 위기설이 조기 대선에 묻혀서 7월 위기설로 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설이 아니라 설이 돌고 나면 반드시 무너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기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인 수분양자분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기업이 위기에 빠져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 위기설 이게 왜 나왔냐를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고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는 7월이면 대출받을 때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해 보이죠. 이게 바로 7월 위기설의 이유입니다. 자, 이번 달 4월 들어서는 시공능력 평가 96위인 충북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지금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 떴는데요. 대흥건설이 원래 이름은 대흥토건이었습니다. 1994년 대흥토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그때, 그러니까 21년에 신규 주택 브랜드 다해부를 출시하고 나서 22년엔 사명을 아예 대흥건설로 바꿨죠. 이렇게 열심히 사업의 영역을 넓히면서 지난해는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성과를 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호황기 때는 건설업이나 시행,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만 하면 다 돈을 엄청 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사이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던 시공사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위기를 맞아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호황을 누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안강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사실 안강건설의 경우도 서울 마곡동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때 분양업을 했던 기업입니다. 사업의 영역을 넓히면서 건설업까지 하게 된 기업인데 잘 나가던 이 기업이 무너지면 그와 관련된 많은 협력업체들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무너진 건설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 1월에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이 무너졌습니다. 신동아건설 시공능력 평가 58이죠. 신동아건설의 부도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었는데 겨우 2019년 11월이 돼서야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도가 난 겁니다. 신동아건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는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겁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이 나면서 부도가 난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하던 신동아건설이 고작 60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다? 이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부도라는 게요, 큰 돈 못 막아서 부도 나는 일보다 적은 돈을 우습게 받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60억 하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결국 아파트 한 채 값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이게 현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이 두 단어를 보통 혼용해서 쓰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부도 처리하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고 법정관리라는 것은 부도 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인데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튼 신동아건설의 경우 부채 비율이 428.7%에 달합니다. 보통 시공사들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면 여긴 좀 위험한 시공사다라고 하는 기준인데 신동아는 428%인 거죠. 지난 1월 달에 대저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대저건설은 경남 지역의 2위 건설사입니다. 공사 미수금 779억 원과 분양 미수금 60억 원이 발생하면서 공동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다 인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2월엔 무려 4개의 큰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시공능력 평가 71위인 국내 토목건축 사업의 면허 1호입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20년부터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4년 9월 기준, 작년 9월이죠. 그때 부채 비율이 838.5%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838%, 이거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급등 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손해가 엄청날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정리를 해뒀는데요. 삼정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또 벽산엔지니어링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이제 4월 들어서는 이화공영과 대흥건설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화공영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테마
손가주로 엮여서 초급등을 했었던 기업이죠. 세월이 지나서 부동산 경기 하락을 막고 지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설사들까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한 것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5년 1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3개월 조금 넘은 이 기간 동안 종합건설업체 기준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업체까지 합치면 총 1002곳이 문을 닫았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10곳씩은 문을 닫은 겁니다. 종합건설업체 기준으로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폐업 신고를 한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22년에는 78곳, 23년에는 127곳, 그리고 작년 24년에는 148곳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7월의 위기는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 건설사들의 부도는 대부분 미분양이 원인입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돈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양률이 떨어지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더 확대되는 것이 뻔한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분양가는 앞으로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해서 신규 주택의 태양광 장비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되면 분양가는 분명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해결해야 되죠. 에너지 효율 또 좋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확대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지만 그만큼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일이 더 많습니다. 자, 분양가가 내려가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분양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땅값인데요. 그런데 땅 가진 분들이 이 땅을 싸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내려갈 일이 없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면 땅값은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는 높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의 양은 줄어들고 그래서 또 미분양의 수도 더 쌓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추이를 보니까 2022년에 6만 8천 가구가 조금 넘었고요. 23년에는 6만 2천 가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살짝 줄었죠. 그리고 24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을 조이니까 다시 7만 가구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사 부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높은 분양가를 소비자에게 과도한 빚을 내서 이걸 분양받으라 라고 또 대출을 확대해서 확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인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추이를 여러분 정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자산의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구독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아무튼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오는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